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고 있는데 대전, 충남 지역민들이 기다리던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혁신도시 지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가 의결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지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혁신도시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새롭게 이전하게 되면 지역 인재를 30%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취업난이 해결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리고 이 혁신도시 입지 후보지인 대전 역세권지구와 연식지구가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의 이 달라진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축지구에는 과학기술 클러스터가 조성돼서 대덕특구와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연계되는 거점이 된다고 하는데요. 대전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올가을 이렇게 결실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가을 햇살은 눈부신데 어제보다 더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날씨 어떻게 될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부쩍 차가워진 공기에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외출하실 때 평소보다 두께감 있는 옷을 챙기셔야겠는데요. 북쪽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전의 현재 기온은 9.4도로 어제 아침과 비교했을 때 약 6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고지대에서는 초속 13m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다가 낮 동안 구름이 가끔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천안 18도, 공주 19도, 논산 20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1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1.5m, 먼바다에서 2m까지 일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고요. 모레 아침 기온은 대전이 7도까지 낮아져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네.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산발적으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네. 요즘에 음식을 배달시켜서 어. 먹는 분들 부쩍 늘었잖아요. 네, 제 얘기인데요. 그래요? 예.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재활 용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또 재활용 쓰레기의 양이 부쩍 늘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재활용 쓰레기의 양이 세계 1, 2위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올 2월부터 서울과 천안 등 일부 지역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많은 기업에서도 함께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수거된 페트병은 화장품 용기로 재생산되기도 하고 네. 또 재생 섬유가 돼서 티셔츠로 만들기도 한다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또 재사용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가족 여러분은 평소에 이 재활용 쓰레기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고 또 활용하고 계신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어요. 주부구단 핸즈업, 네. 똑똑한 재활용 노하우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주부구단 핸즈업 하면은 예. 이분이 바로 그냥 두 손 번쩍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자, 박정희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자, 박정희 리포터는 재활용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요즘 소포장이 많아서 그런지 하루에도 재활용 쓰레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분리수거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아침엔 퀴즈에서 분리수거 방법, 특히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참고해서 분리수거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쓰레기를 나누는 게 좀 귀찮긴 하지만 분리수거를 잘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해지잖아요. 오늘은 재활용 쓰레기와 관련된 이야기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재활용 말 그대로 쓰던 물건을 다시 사용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새롭게 디자인하고 또 용도를 달리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다녀왔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여성들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업사이클링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매일 배출되는 수많은 생활 쓰레기, 재활용을 통해 줄일 수 있다는데요. 버려지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폐자원을 활용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쓰레기 감소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아이들은 미술놀이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과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요. 환경을 생각하는 여성들이 모여서 만들었다는 예비 사회적 기업. 실천하면 할수록 뿌듯한 업사이클링의 세계 만나볼까요? 파란 하늘과 가을 햇살 아래 뭐래도 좋은 가을 날입니다. 시원한 음료 한 잔으로 목을 축이며 가을의 여유를 만끽해봤는데요. 아, 하늘 예쁘다. 자, 이제 다 마셨으니까 버리고 이제 촬영이나 가볼까요? 그 병은 어떻게 하려고? 아, 설마 제가 이거 놓고 가겠어요? 저도 문화 시민이죠. 당연히 쓰레기통에 잘 버리죠. 아, 오늘 버리지 말고 이 병을 쓸 데가 있어. 아니, 이 빈병에 쓸 데가 있다고요? 버려지는 빈병을 새로운 용도로 변신시키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섰는데요. 여기라고요? 여기는 그냥 평범한 사무실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오면 이 빈병을 새롭게 변신시켜준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네. 제대로 온 거 맞나요? 네, 잘 오셨어요. 이곳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환경 미술 교육과 공예 교육을 진행하며 업사이클링 제품을 개발하는 곳인데요. 업사이클링은 재활용품의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해주시면 네네.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전거 타이어가 뭐 시계가 된다던가 아니면 캐늘을 활용을 해서 화분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청바지를 활용을 해서 가방을 만든다던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네네. 그 업사이클링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제품을 개발하고요. 제품을 만들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 쓴 물건을 재사용하는 것을 리사이클링이라고 하죠. 여기에 새로운 디자인을 입히고 가치를 더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킨 것이 업사이클링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요. 일일이 바느질과 색칠을 하고 정성껏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치 있는 물건으로 탄생시킵니다. 업사이클링 하면 굉장히 생소한 단어여서 업사이클링이 과연 어떤 환경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업사이클링은요, 폐자원을 활용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쓰레기 감소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쓰레기 소각 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다양한 환경 물질이 발생하는 부분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제품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폐현수막과 자투리천, 가죽 등의 새로운 디자인을 입히면 이렇게 멋진 액세서리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요즘에 정말 특이한 제품들, 그다음에 나만이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원하시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찾으시고 하신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마시고 난 빈 병이거든요. 자, 이제 이거를 업사이클링 한번 시켜주시죠. 네, 오늘은 이 빈 병을 가지고 화분으로 업사이클링을 시켜볼 건데요. 업사이클링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되게 쉽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깨끗하게 세척한 빈 병의 변신. 먼저 자투리천으로 병을 감싸준 다음
병 입구 쪽을 끈으로 감고 매듭을 지어 고정시켜줍니다. 병 길이에 맞춰 천을 잘라준 다음 원하는 꽃을 꽂아 장식하면 예쁜 화병이 되는데요. 어렵게만 생각했던 업사이클링 쉽고 간단하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도 진행하는데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을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준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선생님이랑 플라스틱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야. 아까 전에 하이 박사님께서 첫 번째로 어떤 거부터 한다고 하셨지? 뚜껑을 열어줘요. 뚜껑 분리해주고 그다음에 또 뭐였지? 라벨을 뜯어줘요. 라벨을 비닐 라벨을 이렇게 뜯어준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였지? 깨끗하게 물로 헹궈요. 물로 이렇게 안에를 이물질 없이 이렇게 헹궈준다. 페트병을 찌그러뜨려서 보여요. 찌그러뜨려서 이렇게 부피가 닿게끔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를 해준다. 네,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저희는 미술과 환경교육을 융합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알아보고 나무젓가락과 자석을 이용해 분리수거 놀이를 해보는데요. 놀이 교육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과 분리수거 방법까지 배우는 시간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낚시를 잘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멀리 있는 것까지.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이게 재밌네요. 아이들이 네. 이 분리수거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분리수거 방법을 조금 더 쉽게 재밌게 익힐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재밌어요? 네. 앞으로 분리수거 잘할 수 있나요? 네. 오늘 내가 분리수거한 것들 모은 것들 한번 보여주세요. 와, 많이 모았다.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간 쓰레기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해양 생태계와 해산물을 통해 결국 인간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플라스틱 컵으로 물고기를 만들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그려진 천 쪼가리 이용해서 인형 옷도 만들고 박스 이용해서 인형의 집도 만들 거예요. 버려진 물건으로 조명을 만들었더니 너무 이뻐서 집에 가서 천장에 달아서 쓸 거예요. 환경 오염이 되지 않게 분리수거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플라스틱 컵이 예쁜 물고기로 변했어요. 집에 오래오래 걸어놓을 거예요. 친구도 나도 행복해지는 업사이클링 우리 같이 실천해요. 환경오염은 더 미룰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는 데 공감하고 미술을 전공한 여성들이 의기투합했는데요. 섬세하고 꼼꼼한 솜씨로 버려진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며 환경 지킴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영감을 담아 외국에선 이미 기성 제품보다 인정을 받고 있다는 업사이클링 제품들.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답니다.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생산을 많이 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커피 하나 마시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층계 계단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자극을 한 번 더 해서 이런 것들을 꼭 분리수거함에다가 넣어놓거나 그런 행동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야, 오늘 저부터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일석이조, 일석다조의 업사이클링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앞으로도 파란 하늘, 아름다운 하늘 계속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업사이클링은 단순히 재활용을 넘어 버려지는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일회용품이 넘쳐나는 요즘, 우리의 환경과 미래를 위해 업사이클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네, 이 미술과 환경을 접목해서 만든 업사이클링을 만나봤는데요. 네. 이 업사이클링, 뭐 이렇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버려진 가방, 폐, 현수막, 가죽 등을 이렇게 버리기 아까운 것들을 살짝 디자인을 바꾸고 또 용도를 달리 활용하면 멋진 업사이클링 제품이 탄생을 하는데요. 외국에는
기능성 있는 업사이클링 제품이 또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네. 네. 여성들의 미술 솜씨를 활용해서 업사이클링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렇게 업사이클링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요? 네, 국내에도 의류, 가방, 심지어 가구까지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해야 되는 만큼 앞으로 또 업사이클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숙제가 됐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혹시 가능한 업사이클링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 업사이클링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 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박창규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하고요. 오늘 역시 5문제 다 맞추길 기대하면서 첫 번째 문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궁전이나 사원, 교회 또는 동굴 등의 내외 벽면과 천장, 기둥 등의 그린 그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탱화, 2번 벽화, 3번 민화. 네, 문제에서 벽면에 그린 그림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쉽게 고르셨을 것 같고요. 그래요. 저도 대학교 때 봉사활동으로 이곳이나 벽이나 또 담장에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제 솜씨 하나만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벽이나 담장. 네. 네. 후하게 힌트 주셨네요. 남자 특히나 또 마을 벽에 이 그림을 그리면 네. 마을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경우들도 그럼요. 많이 그렇죠. 접해봤는데요. 오늘 아침 퀴즈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벽화가 정답이었습니다. 벽화는 글자 그대로 벽에 그린 그림을 가리키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축물의 벽이나 천장, 기둥 등을 장식하기 위해 직접 인공적으로 그린 예술 작품을 말합니다. 네, 대전에도 벽화로 유명한 동네가 있는데요. 바로 대전 새마을 동네입니다. 다른 곳의 벽화와는 다르게 와편이나 도자기 타일로 꾸며진 벽화가 있어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거닐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죠? 그럼요. 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이번에는 채소와 관련된 속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속담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가을 이것 꽁지가 길면 겨울이 춥다. 이것 밑동 같다. 보기 드릴게요. 1번 무, 2번 배추, 3번 대파. 이거를 잘 먹는 네. 아주 맛있게 먹는 이 화사 씨의 모습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가수 화사 씨. 네. 자, 가수 화사가 속해 있는 그룹은 마마 이건데. 예. 네. 마마 물까요? 마마 배출까요? 네. 마마 대파일까요? 익숙한 단어가 있네요. 네. 그렇죠. 갑자기 화사 씨가 왜 나오나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연관성이 있었군요. 자, 마마 뭘까요? 그룹명 힌트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퀴즈 두 번째 채소 관련된 속담 문제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1번 무가 정답이었습니다. 가을 무 꽁지가 길면 겨울이 춥다는 겨울이 추워지는 해에는 가을 무들도 겨울날 준비를 하느라 뿌리를 길게 내린다는 뜻이고요. 무 밑동 같다는 도와주는 사람 없이 헛지고 외로운 처지임을 이루는 말입니다. 네. 알싸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내는 이 무는 계절마다 그 맛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네. 특히 가을 무는 더 달달하고 단단하면서 또 영양이 풍부해가지고 이 가을 무가 인삼보다 낫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예, 이 건강한 밥상을 위해서 가을 무 한번 올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문제이죠. 문제 나갑니다. 3, 2, 1.
달걀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물로 깨끗이 씻어서 보관해야 한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선택해 주시죠. 네, 사실 이 문제를 보기 전까지는 네.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걸 하지 않는다는 네. 말씀이죠. 만약 이게 맞다면 지금까지 저는 살림을 어떻게 해온 것일까 네. 그런 걱정도 되면서 예. 아니길 바라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요. 네. 네, 우리가 달걀을 이제 보관할 때 이제 냉장고에 많이 보관을 하는데 이때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여러분들 선택 다 하셨나요?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X였습니다. 달걀 껍데기에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큐티클 층이 있어 미생물의 침입을 막고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데요. 달걀을 물에 씻을 경우 큐티클 층이 사라지기 때문에 달걀은 구입 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달걀은 온도와 흔들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보통 냉장고 문 쪽에 달걀을 보관하는 곳이 있는데 온도가 작게 변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냉장고 깊숙이에 보관하시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볼게요. 문제 나갑니다. 3, 2, 1. 약물이나 음식 등이 목에 걸려 질식 상태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법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충격요법, 2번 심폐소생술, 3번 하임리히 요법. 네. 저희가 그 가족 여러분께 항상 네. 이렇게 관심 갖고 시청해 주셔서 뭐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네. 뭐 국제적으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좀 해보면 네. 일단 뭐 영어로 I love가 있고 네. 예, 오아니 뭐 중국어로 네. 예, 뭐 러시아로 야류글지바 우와. 자 그리고 이제 독일어로 예. 바로 이거죠. 아. 뭐죠? 독일어로 독일어로. 이히리베티히 예, 이히리베티히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야, 몇 개 예. 국어를 하신 거죠? 네. 몇 개. 힌트를 드리는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네. 네, 이 응급처치 방법 무엇일까요? 뒤에서 끌어안고 당기는 건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하임리히 요법이 정답이었습니다. 하임리히 요법은요. 음식이 목구멍에 걸려 질식 상태에 빠진 환자를 세운 뒤에서 양팔을 갈비뼈 밑에 두르고 배꼽 위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당겨주기를 몇 차례 실시해 목에 걸린 물질을 토해내게 하는 응급처치법입니다. 네. 뭐 아이들의 경우 알사탕이나 캡슐로 된 약을 먹었을 때 이렇게 질식하거나 또 어른의 경우 고기 덩어리나 이 떡을 먹고 이 목이 막혔을 때 이 아힘리히 요법 알고 계시면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예방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끝까지 꼼꼼하게 씹어서 먹는 습관이 필요하겠고 또 이왕이면 고기라든지 떡 적당한 네. 크기로 잘라서 먹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는 문학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영국의 작가 섹스피어가 지은 4대 비극 중 하나로 스코틀랜드의 무장이 마녀의 예언에 현혹돼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지만 왕의 아들에게 살해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맥베스, 2번 오셀로, 3번 리어왕. 또 이게 뜬금없는 힌트를 또 드릴 수밖에 네. 없는데 아유 저도 참 이럴 때 조금 네. 낯뜨겁습니다. 기대됩니다. 정말 뜬금없는 힌트인데 기대돼요. 네. 기대하실 건 없고 네. 그 외래 어종 중에 그 좀 안 좋은 그 외래 어종이 있잖아요. 네. 토종 물고기를 이것저것 다 잡아먹는 그 베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갑자기 베스가 떠올라가지고 전혀 관련은 없지만 네. 그 외래 어종 베스 이게 생각이 났어요. 아주 적절한 힌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재밌진 않았죠. 오늘 퀴즈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맥베스가 정답이었습니다. 맥베스는 섹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발표된 작품으로 죄책감에 빠진 주인공 맥베스가 공포와 절망 속에 갇혀 죄를 더하며 파멸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앞서 박창규 리포터가 그 업사이클링 네. 소식 전해주셨는데 네. 뭐 제품도 제품이지만 그 아이들이 업사이클링 놀이를 하면서 오. 자연스럽게 그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겠다 이런 교육도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참 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교육을 하면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들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제품들 이제 서로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자, 가족 여러분도 이 업사이클링 한번 떠올려 보시면 또 실천해 보시면 네. 더욱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창규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주부 구단 핸즈업 똑똑한 재활용 노하우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 이야기 많을 것 같거든요. 많이 사진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지금쯤 뭐 가족 여러분 중에 이 아침 식사 네. 하고 계신 분들도 어우.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뭐니 해도 맛있는 밥상 하면 제철 식재료로 만든 자연 밥상 아니겠어요? 네. 근데 요즘에 이 도심에서는 제대로 된 자연 밥상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든 집된장을 육수에 넣고 끓인 뭐 된장찌개라든지 예. 또 손맛으로 맛있게 무친 나물 한 상이 생각만 떠올려도 좀 입에 군침이 도는데요. 그렇죠. 예.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전부 차급자죠. 우수한 삽살 된장찌개하고 비빔밥하고 어우러져 있잖아요. 주로 우리는 채소 종류를 많이 쓰니까 제때 채취해가 뜯어다가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법이라면 자연의 손을 빌리고요. 이게 우리 집 보물 창고라요. 주인장의 손맛도 살짝 보태줍니다.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죠. 마치 옛날 어머니 밥상 같은 된장찌개에 밥 비비러 갑니다. 위로가 되는 풍경으로 반겨주는 고성군. 다도해와 산새올림이 절경을 이룹니다. 올가을 나들이는 밥상에 양보하세요. 어디 가시게요? 음식 준비하려고 밑에 텃밭에 채소 뜯으러 갑니다. 식당 출근하자마자 밭으로 다시 출근. 산 아래 5분만 내려가면 제철 식재료가 널렸습니다. 참나물, 그다음에 오이, 이 밭에 많이 심어놨어요. 여러 가지로. 일단 식당에 오늘 쓸 거 고추하고 들깨잎하고 가지하고 채취해 가려고요. 예,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뭐 우리는 식구들끼리 거의 운영을 하니까나 그나마 다소 적기 버리고 뭐 적기 쓰고 낫지만은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볼 때에 정말 이 문을 닫는 업소가 꽤 많아요. 상동씨가 식량 창고에서 수확 중인 그 시각. 냄새가 진합니다. 네, 아주 좋지. 이걸 가지고 끓인다 아닙니까? 음식 내공이 꽤 있어 보이는 수산시의 대표 메뉴. 닭백숙, 오리백숙, 염소불고기, 그 다음에 주 메뉴는 사찰 된장찌개와 비빔밥입니다. 우리 이거 지금 된장은 지금 3년 딱 땡깁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된장을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만큼 넣습니다. 한 쪽 정도. 제가 개발한 이게 자연 천연 조미료를 하는 기거든요. 순두부를 이렇게 양파 다진 거를 넣습니다. 이렇게 해가 드시면 일미입니다. 저희 집 오신 손님들이 그걸 먹고 가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된장 좀 더 달라고 이래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은 다른 것도 다른 기지만 된장 먹으러 옵니다. 된장 먹으러. 옛날 시골 그냥 어머니가 해주신 그 밥상처럼 너무너무 구수하고 맛있고 담백하고 고소해요.
된장찌개와 찰떡궁합 자랑하는 다음 주 메뉴 비빔밥. 취나물 먼저 볶아볼까요? 네, 처음에는 들기름을 넣어갖고 볶다가 그 다음에 참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간을 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들깨, 계피 아서는 가루, 예, 그걸 한 숟가락 넣어갖고 그래가지고 여가 덮으면 맛있는 냄새가 고소하게 올라옵니다. 비빔밥에는 이제 취나물, 고사리, 당귀, 부추, 무우 이런 종류로. 고소함 가득 품은 제철 나물을 구수함의 극치 된장찌개에 비비면 더위를 좀 먹었는지 입맛이 탁 떨어졌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왔는데 역시 입맛을 찾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산채 비빔밥입니다. 된장과 어우러져서 먹다 보니까 더 구수하고 맛이 있습니다. 정말 만족합니다. 혹시 숟가락 들기 전에 눈치채셨나요? 메인 메뉴를 더 맛있게 살리는 밑반찬엔 공통점이 있는데요. 저희 집 반찬들은요 모두가 다 장아찌입니다. 매실, 통마늘, 취나물, 당귀, 고추장아찌 12가지 돼요. 이게 다 산속까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바로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요거는 지금 산초, 요거는 당귀, 깻잎. 참 진짜 하나하나 다 약초다. 이건 전부 약초. 이 도심지에 있는 애들은 지들리 가지고 이런 거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려와서 같이 한 그릇씩 먹고 하루 또 문수함 절도 좋고 정경도 좋고 하니까 한 바퀴 돌고 등산도 하고. 점심을 먹는다, 저녁을 먹는다가 아니라 어떤 약을 좀 먹고 간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요 된장국 이제 비빔밥 여러 가지 야채를 넣고 요 끓인 된장에서 비벼 먹으면은 그 맛이 아주 일품이야죠. 어디선가 매. 아빠 염소도 귀여워요. 염소는 한 4, 5년 전에 염소가 풍기가 돼가지고 아는 후배 보고 좀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키우면서 손님들이 찾으시면은 제공을 해드리고 지금 새끼하고 한 20마리 정도 됩니다. 내가 먹을 거야 하면서 박치기 하는 거야? 된장찌개요. 저는 파전이요. 메인 메뉴만 시키기엔 좀 아쉽다면 부추전에는요 홍합하고 계란하고 새우하고 여러 가지를 갈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섞어가지고 그래 부추전합니다. 죽석을 채고 나면 이제 파전을 하고 여름에는 파전이 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추전을 여름에는 향나무 밑에서 키운 부추를 가지고 부추전을 합니다. 바삭한 냄새. 오늘 날씨도 좋고 딸내미들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먹고 너무 기분 좋고 오늘 잘 나온 것 같아요. 손님들이 밥을 먹고 가면서 너무 좋아하고 또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어떻든지 건강하시고 크고 가면서 그런 때 참 보람을 느껴요. 저희 업소를 찾아준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혼신을 다해서 음식을 제공할 테니 자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는 사찰 된장찌개 잡수러 오세요. 어느 때보다 밥심이 절실한 요즘 된장찌개와 비빔밥으로 계절도 느끼고 건강도 챙기세요. 네, 이 산속에서 채취한 약초로 나물을 만들어서 쓱쓱 비벼 먹는 산채 비빔밥. 네. 맛도 맛이지만 산속에서 이런 비빔밥 먹고 나면은 마치 그 보약 한 그릇 먹고 온 그런 느낌도 들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정성 가득한 밥상처럼 잃어버린 입맛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 밥상 드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네. 예. 자, 이렇게 가을은 우리의 입맛을 당기는 또 입맛 좋게 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독서의 계절 아니겠어요? 네. 예. 자, 이렇게 독서의 계절이 찾아왔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공부에 매진한 우리나라 최초 여성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에 여성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시기에 성리학 공부에 매진한 여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강원도를 대표하는 3대 여성 중 한 분이라고 합니다. 바로 임윤지 당인데요.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강원도에는 자랑스러운 여성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사임당과 헌안설원에 비해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인물. 혹시 임윤지당을 아시나요? 혹시 임윤지당이라고 아세요? 몰라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임윤지당이라고 아세요? 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뭐 서적을 통해서도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세요? 뭐 여성의 어떤 성무자적인 역할을 하셨다 그럴까요? 뭐 그 정도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지 않았던 시대, 여성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던 조선 최초의 여성 성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일평생 공부하고 수양하며 우리나라 여성사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그녀. 임윤지당을 만나봅니다. 네, 남자, 여자 성별을 불문하고요. 어릴 때 공부하라는 잔소리 안 들어본 분 아마 없을 텐데요.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자들은 마음 놓고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문을 갈고 닦는 건 오로지 남성들의 몫이었는데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리학을 연구한 한 여성 학자가 있습니다. 임윤지당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청주 옥화 출신인 임윤지당. 그녀는 조선시대 6대 성리학자 중 한 명인 농문 임성주의 동생이었는데요. 총명했던 여동생을 기특히 여긴 임성주는 동생에게 윤지당이라는 당호를 지어줍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부터 글 공부를 좋아했던 임윤지당. 18살이 되던 해 원주의 선비 신광유와 혼인을 하면서 원주와의 기나긴 인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시집 온 이후 임윤지당이 50여 년을 보낸 원주시 봉산동에 가면 임윤지당 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임성주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 속에 봉천구석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때의 봉천이 봉천내를 말하고 구석은 이곳에 자리한 거북바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300여 년 전 그녀가 이 거북바위 옆에서 살았었다는 문헌상의 기록이 남아있는 건데요. 임윤지당이 머물던 봉천구석을 거닐면서 그때의 흔적들을 찾아봅니다. 이곳은 예전에 임윤지당이 살던 곳인데요. 지금은 이 골목길에 임윤지당과 관련된 벽화들이 쫙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 길을 걸으니까요. 왠지 어딘가에서 임윤지당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원주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임윤지당의 숨결. 원주시 단구동에는 그녀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한 임윤지당 선양관이 자리해 있는데요. 네, 임윤지당이 원주로 시집을 왔는데 사실 그 후의 삶이 좀 녹록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어땠나요? 임윤지당은 원주시로 오셔서 아이를 낳기는 했지만 일찍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아이가 그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도 남편도 돌아가시게 되세요. 그래서 임윤지당은 일찍 혼자 되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댁에서 함께 시어머니가 두 분이셨거든요. 두 분의 시어머니와 함께 원주에서 사셨습니다. 난산 끝에 얻은 아이는 너무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결혼 8년 만에 남편마저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후 시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들였지만 그 역시 28살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이은 상실감에도 스스로 마음을 수양하며 2명의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셨던 임윤지당. 출가한 뒤엔 잠시 책을 놓고 학문을 멀리했던 그녀는 오로지 가사일에 전념하면서 부인의 직분을 다했는데요. 그렇게 세월이 흐른 뒤 집안에서 가장 어른이 된 후에야 다시 책을 꺼냈다고 전해집니다. 혹시라도 읽고 싶어질까 보자기에 꽁꽁 싸두었던 경전을 나이가 들어 다시 펼쳐들었던 순간 임윤지당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학문에 대한 그녀의 열정, 윤지당 유고를 통해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윤지당 유고는 임윤지당이 돌아가신 뒤에 시동생과 막내 동생께서 만들어주신 책인데요. 임윤지당이 돌아가시기 전에 쓰셨던 글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 책에는 윤민주당의 학문적 사상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민지당의 학문적 성취를 알 수 있는 윤지당 유고. 문집에는 오빠 임성주와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성리학을 더욱 깊게 탐구하고자 했던 그녀의 집념과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녀 차별이 극심했던 조선시대, 여성도 교육과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남성만이 학문을 논할 수 있었던 시대에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민지당의 주장은 우리나라 여성사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여성론이라는 이민주당의 사상을 들 수 있는데요. 그 여성론은 남자와 여자의 존재는 모두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고 그거 남존여비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당시는 남존여비가 굉장히 팽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여성은 글을 남기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절. 하지만 이민지당은 남성과 여성을 떠나 사람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비록 부녀자이기는 하지만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성품은 애당초 남녀 간에 다름이 없다. 남녀가 비록 하는 일이 다르지만 하늘이 부여한 성품은 언제나 같은 것이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스린 조선시대 여성. 여성이 억압받던 시대에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낸 여류학자 이민지당. 우리는 그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원주시 호저면에는 이민지당의 묘소로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1793년 73세의 나이로 눈을 감은 이민지당. 이후 시동생과 막내동생에 의해 윤지당 유고가 간행되면서 그녀의 글들은 후세에 더욱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민지당이 세상을 떠난 지 100여 년이 흐른 뒤 황성신문에는 여성 교육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논설이 실립니다. 여자의 학문이 원주 임씨와 같으면 우리나라 문명이 더욱 발달할 것이라는 기사를 통해 당시 이민지당의 위상을 엿볼 수 있죠. 원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여성 인물 이민지당. 원주에서는 매년 5월 14일 이민지당의 기일에 맞춰 헌달회가 개최됩니다. 이 밖에도 이민지당을 알리고 그녀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민지당을 조금 더 쉽게 재미있게 알아보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총 4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지당 구연동화, 그리고 캘리그라피, 그리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동화책 만들기, 그리고 등잔 만들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사에서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이민지당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조선 최초의 여성 성리학자. 학문을 통해 성인이 되고자 했던 여성 군자. 그녀는 바로 이민지당입니다. 네, 원주의 대표인물 이민지당 꼭 기억해주세요. 신사임당과 헌안설원과 함께 강원도를 대표하는 여성 이민지당입니다. 네, 이 책을 읽고 싶었던 그 마음을 나이가 든 후에 펼친 이민지당의 이야기가 인상적입니다. 네. 뭐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요즘 주부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네요. 맞습니다. 그런 공부를 300년이나 더 앞서서 시행했으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민지당의 학문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 후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원주에 가시면 이민지당의 자취를 찾아보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죠? 그래요. 네. 저희도 이 조선시대 대표 여성 인물 중 한 사람 이민지당을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오늘 아침 부쩍 차가워진 공기에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외출하실 때 평소보다 두께감 있는 옷을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북쪽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전의 현재 기온은 11.2도로 어제와 비교했을 때 약 4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고지대에서는 바람이 초속 13m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만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천안 20도, 공주 19도, 대전 19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도 1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1.5m, 먼바다에서 2m까지 일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고요. 모레 아침 기온은 대전이 7도까지 낮아져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주부 9단 핸즈업 똑똑한 재활용 노하우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353번님, 저는 PT병과 캔을 씻고 비닐까지 벗긴 후에 찌그러뜨려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작은 초들을 모아서 양키 캔들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페트병 그냥 버리거든요.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완전히 비닐까지 벗겨서 찌그러뜨려서 이렇게 재활용한다는 거. 네, 칭찬해드려야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정성이 필요합니다. 예. 0587번님, 분리수거하는 날이면 버려진 이면지를 찾아서 재사용하고 다양한 쇼핑백도 주워와서 사용하는데요. 생각외로 사용처가 많더라고요. 버리면 쓰레기, 찾으면 자원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와, 네. 쇼핑백도 좀 와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거 좋죠. 그럼요. 남이 그냥 막 버린 거 나라도 이렇게 재활용하면은 이렇게 좀 자원 활용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이면지 사용도 반성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그 그림이라도 그리세요. 좀 그려야겠네요. 네. 7471번님. 일회용 커피컵은 화초를 모종하고 수경 재배도 하며 물받이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투명해서 뿌리가 크는 것도 보이고 물이 얼만큼 남아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초도 아주 잘 자랍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활용하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네. 5508번님, 저희는 다 먹은 발사믹 식초병을 예쁜 꽃병으로 쓰고 있어요. 찾아보면 이렇게 예쁜 유리병이 많더라고요. 저는 예쁜 병을 모아 꽃병으로 쓰고 있답니다. 업사이클링을 시행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와. 정말 예쁜데요. 네. 굳이 뭐 이렇게 꽃병이라고 화병이라고 해서 따로 살 필요 없이 이런 병을 활용해봐도 그냥 이게 또 꽃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5126번님. 요즘 냉장 냉동식품 배송 시 같이 오는 아이스팩으로 아이와 함께 방향제를 만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오일을 첨가하면 좋은 향이 솔솔 나는 방향제가 됩니다. 물이 마르면 물을 다시 넣어주면 된답니다. 저도 남는 아이스팩 굉장히 많은데 활용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방향제로도 활용할 수가 있군요. 0656번님, 저는 종이 상자를 많이 활용해요. 수납할 게 많아서 연필깎이를 상자에 넣기도 하고 편지 봉투를 마스크 상자에 모읍니다. 뿐만 아니라 레고 상자로 햄스터 미로를 만들기도 한답니다. 네. 이렇게 또 만들어졌군요. 재활용 잘하고 계십니다. 예. 8957번님, 빈 캔을 이용해서 아크릴 물감을 스펀지로 찍어 발라주고 그 안에 공기정화 이끼, 스칸디아모스를 넣어줬습니다. 못 쓰는 캔도 이렇게 변신을 하니까 나름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공기정화도 되니까 일석이조죠. 야, 공기정화 이끼 이것도 넣어줬군요. 정말 금손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1541번님. 네, 얼룩이 있어서 버려야 할 천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니 멋진 작품이 되었어요. 아이들도 정말 좋아합니다. 아, 네. 아이가 직접 그린 작품. 이렇게 또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또 집이 더 화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예. 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먹고 돌아서면 어느새 출출해지곤 하는데요. 치킨으로만 먹기엔 너무 아쉬운 닭요리. 아이들 간식부터 이색 메뉴까지 야식으로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닭요리 열전. 내일 아침 똑주부 큐에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부터 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과 이 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반드시 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전에서는 가족 단위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에서는 이 16일까지 수도권과 동일한 조건의 방역 수칙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또 여유 있게 한두 장 더 가지고 다니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